의심의 씨앗.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남편을 출근시키고 점심엔 홀로 된장찌개를 끓여 먹고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죠. 저녁 무렵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은정아, 오늘 저녁 7시에 동창 모임 있어. 올 수 있지? 고등학교 동창 미란이었습니다.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왕성한 에너지를 가진 친구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동창 모임이 그리 편하지 않았거든요. 다들 자식 자랑, 남편 자랑에 여념이 없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듣기만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거절하면 왠지 쟤는 맨날 안 나온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결국 나가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괜찮은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화장을 조금 진하게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피곤해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죠. 동창 모임 장소는 역앞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들어서니 이미 5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묘한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옷차림, 가방, 화장 하나하나 훑어보는 게 느껴졌죠. 어머, 은정아, 오랜만이야. 그동안 뭐 했어? 미란이가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야기도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안부였지만 점점 자랑 대회로 변해갔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미국 지사로 발령받았어. 내년에는 가족이랑 다 같이 이민 갈 것 같아. 어머, 대단하네. 우리 남편은 이번에 골프 회원권 하나 더 샀어. 같이 라운딩 돌까? 저는 그저 웃으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아들은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특별히 자랑할 게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미란이가 갑자기 제게 질문을 던졌어요. 은정아, 너희 남편은 요즘 어때? 잘 지내? 별것 아닌 질문 같았지만 미란이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갑자기 조용해지며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뭐, 그냥 평범하게 잘 지내지. 제가 대답하자 미란이가 옆 친구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은정아, 혹시 너희 남편 비밀 계좌 있는 거 알아?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비밀 계좌? 무슨 소리지? 저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비밀 계좌가 뭐야? 미란이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너 정말 몰랐구나? 남자들이 비밀 계좌 만드는 이유. 보통 하나잖아. 여자 생기면 만드는 거지, 뭐.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맞아. 요즘 남자들 다 그래. 겉으로는 성실한 척하면서 뒤에선 뭐 하는지 모르는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비밀 계좌를, 그것도 다른 여자 때문에?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은정아, 세상에 100% 믿을 수 있는 남자는 없어. 한번 확인해봐.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어요. 과연 그 계좌는 불륜의 증거일까요? 일막 외로움과 비교의 공간 동창 모임. 다음 주 또 다시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화려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가기 싫었지만 미란이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나갔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친구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다들 명품 가방을 들고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했어요. 저는 제 낡은 가방을 보며 움츠러들었습니다. 여기 앉아, 은정아. 수진이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수진이는 남편이 사업을 해서 여유로운 편이었죠. 항상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다들 뭐 마실래? 나 오늘 와인 한 병 시킬 건데. 수진이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만 주문했어요. 와인 한 잔이 몇만 원인데 그런 걸 부담 없이 마시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역시나 자랑 대회였죠. 우리 딸이 이번에 변호사 시험 붙었어. 3년 만에 드디어. 와, 대단하다. 우리 애는 의대 다니는데 올해본과 올라가.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때 미란이가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은정아, 너희 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아, 그냥 취업 준비 중이야.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좀 힘들더라.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화제를 바꿨어요. 아, 그래도 건강하면 됐지, 뭐. 나중에 좋은 데 들어갈 거야. 위로인지 동정인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남편들 돈 관리 어떻게 해? 우리 남편은 나한테 카드 다 맡기던데. 우리는 공동 계좌 써. 월급 다 거기로 들어오고. 친구들이 하나둘 자기 집 재정 관리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달랐거든요.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생활비만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관리했어요. 저는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이상했습니다. 은정아, 너희는? 남편이 돈 관리 어떻게 해? 미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 남편은 본인이 관리해. 생활비만 주고. 순간 친구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더니 미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정아, 그거 좀 이상한데? 요즘 남자들이 돈 관리 안 해주는 건 보통 뭔가 숨기는 거 있을 때야. 맞아. 카드 내역 보면 다 나오잖아.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지.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제야 지난주 비밀 계좌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혹시 정말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아니야.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 저는 애써 남편을 변호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은정아, 세상 모든 여자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 우리 남편은 아니라고. 근데 나중에 보면 다 똑같더라.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섭게 느껴졌어요. 한번 확인해봐. 통장 내역이라도 뭔가 이상한 거 있을걸? 그날 모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친구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말 확인해 봐야 할까? 하지만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의 행동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거든요. 누구랑 문자를 주고받는지 화면을 제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막 증거처럼 보이는 단서들.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행동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스러웠어요. 먼저 눈에 띈 건 현금 사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유난히 현금을 자주 쓰더라고요. ATM에서 돈을 뽑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카드는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씻는 동안 재킷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머니에서 ATM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50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었죠. 50만 원. 어디에 쓴 거지?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볼까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 돈 어디 쓰는 거야? 라고 물으면 의심한다는 걸 들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돈 많이 써? 생활비가 좀 빠듯한데. 남편은 TV를 보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모자라? 얼마 더 필요해? 그 말투가 뭔가 회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더 주겠다는 말만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요즘 현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아, 회사 일 때문에 좀 썼어. 신경 쓰지 마. 회사 일이라는 말. 너무 뭉뚱그린 대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괜히 의심받는다고 생각할까봐. 다음 날 저는 남편의 통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통장을 서랍에 넣어두었거든요.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급여 통장, 하나는 적금 통장이었어요. 저는 급여 통장을 펼쳤습니다. 최근 3개월 내역을 쭉 훑어봤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급여가 들어오고 생활비로 저한테 이체한 내역은 있는데 나머지 지출 내역이 거의 없었어요. 카드 결제도 별로 없고 현금 인출만 몇 번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 어디로 간 거지? 급여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은 최소 200만 원은 될 텐데 그 돈이 통장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현금으로 인출한 기록만 있었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정말 다른 계좌가 있는 걸까? 친구들 말처럼 비밀 계좌? 그날 저녁 남편이 또 늦게 귀가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회사 일이 좀 밀려서. 저녁 먹었어? 또 회사 일이라는 대답.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왜 이렇게 많아? 맨날 늦게 오잖아.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중요해서 그래. 곧 끝날 거야.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제 눈을 피했거든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남편의 행동들을 곱씹었습니다. 현금 사용, 통장에 남지 않는 돈, 늦은 귀가, 반복되는 회사 일이라는 변명.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설마, 아니겠지.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남자들이 비밀 계좌 만드는 이유. 보통 여자 생기면 만드는 거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울 수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막 단톡방 폭탄 공개 망신. 며칠 뒤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동창 단톡방이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의심했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건 은행 계좌 캡처 화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댓글들. 이거 봐봐. 남자들 비밀 계좌 만드는 거 진짜 흔한 일이래. 우리 남편도 있을까? 무서운데. 은정이네 남편도 있다며? 확인해 봤어?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친구들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은정이 너무 순진한 것 같아. 남편 말만 믿고. 맞아.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 확인 좀 해보라고 해야겠어.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친구들이 제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는 동정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미란이가 제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단톡방 봤지?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 진짜 한번 확인해봐. 걱정이라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걱정하는 방식인가요? 제 뒤에서 제 남편을 의심하고 저를 불쌍한 사람 취급하는 게,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혹시 친구들 말이 맞는 걸까? 정말 제가 너무 순진한 걸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톡방을 나가버렸어요. 더 이상 그런 대화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톡방을 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자꾸만 의심이 들었거든요. 저녁을 먹는 동안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몇 번이나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친구들한테서 받은 상처, 남편에 대한 의심,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정말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봐.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남편은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감정의 폐허 속에서 사막 침묵하는 집 시어머니의 시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은정아, 오늘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잠깐 들를 수 있겠니? 시어머니는 평소에 자주 연락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저는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차를 한 잔 내어주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어요. 은정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아셨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은정아, 나한테 숨기지 마. 우리 아들이 요즘 집에서 힘들어 하더라. 너도 많이 힘들어 보이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어머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남편한테 비밀 계좌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혹시 그 계좌가 뭔지 알고 싶니?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시는 거예요? 네, 알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그 계좌는 내 명의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야기하기로 했어. 우리 아들과 너한테.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말해야 할 것 같구나. 저는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 계좌는 너를 위한 거야, 은정아. 우리 아들이 매달 돈을 모아서 거기에 넣고 있어. 나중에 너한테 줄 거라고 했어. 내가 힘들 때 쓸 수 있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오막 폭로 직전 최악의 상상. 시어머니 댁을 나온 저는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계좌는 너를 위한 거야. 하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위로하시려고 거짓말을 하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남편을 감싸려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여보, 나 물어볼 게 있어.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응, 뭔데?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비밀 계좌 있어?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저는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걸 물어? 남편은 대답 대신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친구들이 말했어. 남자들이 비밀 계좌 만드는 건 보통 여자 생겼을 때라고. 당신 통장 봤더니 돈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남편은 곧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 통장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봐. 남편이 제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어요. 통장 명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이게 뭐야?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거야. 나중에 우리 나이 들면 당신한테 주려고 모았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당신 혼자 남잖아. 그때 쓰라고.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안아주었어요. 미안해. 말 안 해서 깜짝 선물로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알게 되다니.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부끄러웠어요. 남편은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묵묵히, 조용히. 육막 대반전 계좌의 진짜 주인.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은정아, 어제 우리 아들한테 들었어. 이제 다 알게 됐구나. 저는 시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의심했어요.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은정아. 오히려 내가 미안하구나.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계좌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 내가 예전에 작은 가게를 운영했던 거 알지? 네,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실은 나도 돈을 좀 모았어. 평생 모은 거야. 그걸 너한테 주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이 자기도 모아서 같이 주자고 했어.
그래서 내 명의로 계좌를 만든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위해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은정아, 너는 우리 집에 와서 힘들었을 텐데 항상 참고 잘 지냈어. 나도 며느리지만 한 여자로서 너를 지켜주고 싶었어. 혹시 우리 아들이 먼저 가거나 내가 힘들 때 쓸 수 있게.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제가 정말 행복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동안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묵묵히 칠막 진실의 재배치 부끄러움은 누구의 것인가. 며칠 후 휴대폰에 미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아, 요즘 어때? 우리 진짜 걱정했어. 남편이랑 얘기 좀 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친구들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결국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응, 이야기했어. 알고 보니 그 계좌는 불륜이 아니었어. 뭐, 그럼 뭐였는데? 시어머니 명의로 된 계좌였어.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나를 위해 모아둔 거였어. 나중에 내가 힘들 때 쓰라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란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랬구나. 미안해, 은정아. 우리가 너무 단정 지었나 봐.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미란아, 솔직히 말하면 나 많이 힘들었어. 너희들이 단톡방에서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봤어. 남편을 의심하게 만들고, 나를 불쌍한 사람 취급하고. 미안해. 진짜 미안해. 우리가 걱정해서 그랬어. 걱정이라면 직접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뒤에서 이야기하는 게 걱정이야? 미란이는 할 말이 없는 듯 침묵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미란아, 우리 이제 나이가 많아. 확인도 안 하고 남의 인생을 추측으로 망가뜨리면 안 돼.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의심했어. 남편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도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서로 숨기지 말자. 우리 이제 나이도 많은데 오해하면서 살기엔 시간이 아까워. 그래. 앞으로는 다 얘기할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8막 에필로그 존엄의 회복.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동창 모임에 나가지 않았어요. 친구들한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저는 제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남편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요. 단순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집에 오셨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정아,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구나. 네, 어머니.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정아, 사람은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걸 알아야 해.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있어서 제가 힘을 얻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여보, 고마워.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가? 그냥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남편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불륜보다 무서운 건 확인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추측과 의심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진실과 신뢰는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걸.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그래, 당연하지. 그렇게 우리의 하루는 또 평화롭게 저물어 갔습니다. 끝.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인생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야 하고 확인하지 않은 말로 누군가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사랑은 소리 없이 옵니다. 화려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묵묵한 배려와 준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보다는 신뢰가, 추측보다는 대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당신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